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이번 주에도 대체 휴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푹 쉬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주말 동안에 또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바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건강 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그 와중에 또 뉴욕 증시는 또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또 하락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이슈와 함께 하나하나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맵이 지금 조금은 얼룩덜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빨간불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 크게 강했던 섹터가 좀 없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 바 차트에서도 빨간색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기초소재였습니다. 기초소재가 소폭의 강세를 가져갔고요. 이어서 부동산과 에너지까지 정말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1개 섹터 중에서는 3개 섹터가 그래도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개 섹터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평균 1%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가장 약한 섹터의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는 전반적으로는 약한 섹터가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 어제 대체휴일로 휴장을 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짚어드린 흐름 또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주간 차트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섹터별 흐름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너지주가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주간으로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좀 반등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초록불이 훨씬 많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에너지 섹터는 평균 3%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여기에 기초소재와 기술주, 그리고 5번째로는 금융주까지도 골고루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월간 차트로 확인을 해봤을 때 지난주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헬스케어주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종목별로 하나씩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그래도 큰 폭의 상승세를 가져갔던 기초소재 섹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초소재 섹터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사실 모든 종목이 골고루 올랐다기보다는 몇몇 종목들이 상승세를 견인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은 바로 프리포트 맥모란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맞습니다. 올랐네요. 네, 구리 가격이 간밤에 다시 한번 반등세를 가져가면서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도 역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 상승률을 좀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모자이크 컴퍼니라는 종목도 간밤에 좀 S&P 500 상승률 상위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세계적인 농기업으로 농축 인산염이나 칼륨, 그래서 작물 영양소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주가가 3%대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4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도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초소재에서 구리나 금 이런 관련 종목들 외에는 크게 거래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아서 이 점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프리포트 맥모란 함께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희 장연구소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분들 아마도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때보다 지금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때 짚어드릴 당시에 구리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풍산과 이구산업과 같은 구리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습니다. 단타라고 하는 흔히 단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갔을 경우 지금까지도 아마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만큼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또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수지에 이어서 살펴볼 섹터 아무래도 에너지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급등에 이번에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스태그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에너지 대장주인 엑슨모빌과 쉐브론도 빨간불을 켜냈고요. 할리버튼이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통적인 에너지 종목보다는 증시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인페이즈라는 기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페이즈라는 태양광 기업은 현재 테크 섹터의 하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가느다란 초록색이 인페이즈인데요. 보통 트위터가 가장 가느다란데 인페이즈 함께 살펴주시죠.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맵에서 숨은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인페이즈가 지금 4%대 강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161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이렇게 인페이즈를 비롯해서 다른 썬런이나 퍼스트솔라와 같은 태양광 기업들도 간밤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대란, 이런 공급난 속에서도 어떤 섹터에 또 주목을 해야 될지 새롭게 또 다른 투자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유진 캐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또 투자 전략을 또 제시를 해줬습니다. 10월 달에 굉장히 또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 중순이 좀 지나고 좀 이제 11월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이 변동성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텐데요. 인페이즈 살펴봤고요. 이어서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주 종목들에 대해서 IB 투자 의견들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장희진 캐스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투자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는 우선 애플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애플은 간밤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42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애플에 대해서 JP모건과 바클레이즈가 엇갈린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선 JP모건은 아이폰 13 시리즈의 대기 시간이 차츰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애플이 공급망 사태에 조금은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소비자들의 어떤 불만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클레이즈는 애플의 3분기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애플에 대해서도 의견이 앞으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실제로 좀 실적 발표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기술주 중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볼까요? 네, 지금 살펴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금 초록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AMAT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죠. 그 위에 살펴보시면 다른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조금은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1%대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오는 18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스티플이 여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고 이 성장세의 수혜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분류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금 간밤에는 1%대 상승불을 켜냈지만 최근에는 좀 주가가 약세 흐름을 더 자주 가져갔는데요. 이런 매도세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간밤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증권사 대표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에 이렇게 그 의견들을 내놓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될 경우 JP모건에서는 아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저 애플이네요. 애플을 샀을 거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애플을 팔았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너무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서 아마 검색을 하셔서 많은 증권사들이 산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장유진 캐스터 다음 종목은요? 네,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로 와보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가장 약한 흐름을 가져간 섹터였습니다. 특히 페이스북도 선명한 빨간불을 켜냈고요. 구글도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조금 탄력을 많이 잃었던 종목이 컴캐스트였는데요. 네, 컴캐스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웰스파고가 목표 주가를 49달러 선에서 46달러 선으로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 대비했을 때 좀 굉장히 목표 주가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컴캐스트를 비롯해서 통신사에 대해서 다소 우려 섞인
섞인 시선을 내놨습니다. 사실 뭐 컴캐스트나 뭐 이런 나머지 지금 통신사들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레이먼드 제임스가 컴캐스트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케이블 업계에서 최대 1,100만 명의 가입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조금은 아쉬운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미디어와 엔터의 노출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 규제 영향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조금은 더 아쉬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컴캐스트 4.53% 약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52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장연구소에서 넷플릭스 19일 실적 발표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세계는 계속해서 오징어 게임의 강세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에 크레딧 스위스도 오징어 게임 흥행에 힘입어서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에서 목표 주가를 $740 선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 거의 $1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간밤에 소폭의 내림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627 선에 마쳤습니다. 네, 디즈니도 같이 함께 좀 하락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살펴볼 섹터와 또 종목은 아무래도 우리 자동차 주가를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테슬라 다시 녹색불을 켰는데요. 테슬라와 관련한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는 조금 재미있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테슬라 주주총회 이후에 뭐 본사를 오스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라는 그랬죠. 네.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오스틴 시장과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스틴 시장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교통이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고장이 지켜왔던 문화에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테슬라는 오스틴으로 이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서 또한 베를린 공장에서도 이르면 11월에 자동차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이런 기반을 다져가는 모습에 대해서 웨드부시가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이런 칩 부족 사태를 타개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이 지금 확장세에 주목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1,000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캐나코드 제뉴이티 역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 $768 선에서 $940 선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현재가를 확인해 보시면 자동차 중에서는 홀로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0.82% 강세 속에 $791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은 비트코인 오르듯이 슬금슬금 혼자서 이제 나홀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 이어서 GM과 포드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GM과 포드는 간밤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뭐 포드는 소폭의 내림세만을 가져갔지만 제너럴 모터스는 0.82%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정규장 거래 $58 선에 마쳤는데요. 하지만 시티그룹이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기술을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가고 있는 이 제너럴 모터스의 잠재력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했던 $90 선을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월가에서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90, 뭐 $100 선으로 많이 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 뭐 간밤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계속해서 추세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헬스케어주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또 관련한 소식들은 제가 이미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화이자와 또 모더나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게 바로 머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머크 주가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신청 소식을 저희가 그랬죠.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 사실 뭐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주가의 탄력을 못 받았는데 0.87% 내림세 속에 정규장 거래 $79 선에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화이자와 모더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자도 뭐 세계 최다 판매 백신이 화이자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WHO에서는 면역력이 약화한 사람들은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권고 백신으로도 화이자와 모더나 등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화이자는 역시 간밤에 소폭의 내림세 속에서 $42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모더나 역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더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며 305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사실 미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제조법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어떤 추이를 가져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맵에서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은 또 다르게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특징주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장윤진 캐스터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바로 소파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원래는 파이낸셜에서 크레딧 서비스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맵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금융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주가가 13%대의 탄력을 받으면서 정규장 거래 18달러 3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